필쌤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트레이너 필쌤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경기 침체로 정말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그 초양극화 시대에 망하지 않으려면 정말 내가 지금은 잘 나가지만 또 언제 어려움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이런 망하지 않게 하는 정말 근본적인 기초가 탄탄한 경제관념은 무엇인지, 자녀들에게는 경제관념을 어떻게 심어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신용불량자들이 급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 개인 사업자를 중심으로 29%가 폭증했다. 카드 연체율도 10년 만에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정말 암울한 기사들이 뜨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KB은행의 웹진에 지금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자녀 경제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될지에 대한 시리즈로 칼럼을 써달라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지금 15개 정도의 칼럼을 썼습니다. 자, 이거 어디서 확인하느냐? KBThink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시면 여기 자산관리라고 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시면 그동안에 썼던 15개의 칼럼 그리고 앞으로 나오게 될 칼럼도 계속해서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왜 자꾸 사고 싶을까? 마케팅과 행동경제학으로 보는 소비심리.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아이들과 대화를 통해서 경제관을 심어줄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제가 절대 망하지 않는 4가지의 경제관념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 노후 준비. 재테크가 성공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다. 그 이전에 재테크보다도 건강하게 사회활동이 연장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분산 투자. 나 이제 2천만 원, 3천만 원 쌓였으니까 이제 주식에 들어가자. 그런데 A부터 Z까지 이렇게 종목을 분산한다. 자, 종목 분산이 진정한 분산 투자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3천만 원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려면 2,500만 원은 예금을 하고 500만 원을 갖고 투자하십시오. 자, 이게 바로 진정한 분산 투자다. 예금과 같은 안전자산과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 창업을 해서 임대료 내고 인건비 주고 비용 빼고 남는 사업 소득은 내 건가요? 자, 내 거가 아니라고 그랬죠. 투자금이 회수될 때까지는 그게 내 돈이 아니다. 투자금이 회수가 되려면 적어도 3년, 4년 안에 내가 1억을 투자했다면 한 달에 280만 원씩은 매달 사업소득에서 그 투자금을 회수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달에 만약에 500만 원을 벌었다. 그러면 500만 원이 사업소득이 아니죠. 그 달에 280만 원을 투자금 회수하고 나서 220만 원이 내 돈인 거죠. 자, 이런 개념을 가지셔야 된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월급은 공금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월급은 여러분들한테 영원히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운 좋은 사람이 한 300번 타면 끝나요. 그러니까 지금 월급을 탈 때 이건 다 내 돈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 중에 일부는 미래의 나를 위해서 저축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4가지의 경제관념을 머릿속에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게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경제교육을 잘 시키려면 지금 보여드리는 10가지 이 10가지를 부모가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이러한 경제관념을 갖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녀들과 우리가 경제적인 교육을 시킬 때 많이 부딪히는 게 용돈이죠. 용돈을 어떻게 주시고 계십니까? 자, 만약에 자녀가 없다 하더라도 내가 나한테 용돈을 줘야 되잖아요. 생활비를 줘야 되는데 생활비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나요? 만약에 자녀가 부모님께 용돈 인상을 원한다면 첫 번째로 용돈 사용 내역의 70%를 작성해 보도록 하십시오. 자, 왜 70%냐? 자녀도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한 3분의 2 정도는 어디다 썼는지 한번 적어봐. 라고 하면 자녀가 이걸 적으면서 내가 진짜 용돈을 올려달라고 하는 게 정당한 건지 아니면 에이씨, 이거 내가 괜히 그냥 억지 쓰는 건지 이런 걸 느껴지지 않습니까? 부모도 안 올려주겠다는 게 아니라 네가 용돈을 사용하는 내역을 한번 공개를 해라. 그러면은 그래 친구가 떡볶이 2번 샀는데 너는 한 번도 못 사고 있구나. 그래 그럼 좀 올려줄게. 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용돈 인상을 원한다면 첫 번째 용돈 사용 내역의 70%를 작성해 보도록 하십시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예산 관리 의식을 심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올려주기로 결정을 했다 그래도 단박에 올려주시면 안 됩니다. 점진적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사실 우리가 유명한 영화 대사 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 호의가 계속되면은 그게 권린 줄 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점진적으로 올려줘야지 더 돈에 대한 소중함을 느낀다. 그냥 딱 올려주면 그냥 돈이라는 게 그냥 우습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말이죠. 부모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 설명하셔야 됩니다.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자녀들 같은 경우는 아빠가 회사를 가서 돈을 벌어오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누군가의 필요를 해결하고 돈을 벌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결국은 이것이 사회적으로 어떤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지 어떤 구조가 있는지 이런 걸 설명해 줄 필요가 이게 되게 중요한 경제 교육이죠. 자, 부모가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지 엄마가 아빠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때문에 설명하라는 게 아니라 물론 뭐 그 부분도 좀 알아주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가 경제 교육 중에 중요한 것이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해결하는 것이 소득이기 때문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돈을 벌고 있는지를 설명해 줘라 이겁니다. 네 번째, 돈의 상대 가치와 기회 비용을 설명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돈이라는 건 선택이 있으면 포기가 있는 거예요. 뭘 포기한 대가로 뭐가 선택이 되는 거죠. A도 갖고 B도 갖고 C도 갖고 싶다. 그런 건 이 세상에 없지 않습니까? A를 정말 갖고 싶다면 B하고 C를 포기한 대가로 A를 갖게 되는 거죠. 동생은 C를 가졌기 때문에 A, B를 포기했거든? 너는 A를 가질래? 그럼 B, C를 포기해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자, 희생이라는 건 보상이 따릅니다. 그래서 보상을 받기 위해선 지금 희생을 해야 되는 거죠. 경제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예산을 만들어 보도록 해라.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그림은 귤 5개가 있는데 몇 번 귤이 가장 맛있을까요? 1번 귤을 먹었더니 만족이 100이에요. 그죠? 그때까지 쌓인 만족은 100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귤을 먹었더니 이상하게 아까보다는 만족이 좀 덜하죠? 70밖에 맛있지가 않습니다. 2개 먹으면서 누적된 만족은 170입니다. 세 번째 귤을 먹으면 50밖에 만족이 안 됩니다. 3개 먹은 누적 만족은 220이죠. 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결국은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총 만족도는 올라가는데 새롭게 하나씩 추가되면서 먹을 때마다 올라가는 만족은 계속 줄어듭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그 유명한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5번의 귤이 있다라고 봤을 때 우리가 항상 100이라고 하는 만족을 갖고 먹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바로 이 귤을 먹는 그 간격을 일정 수준 인터벌을 두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두게 된다. 그러면 내가 이 귤을 5개를 한꺼번에 먹지 않고 하나를 먹고 하나는 세이브했다가 내일 먹는다든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다음날 먹는, 이렇게 소비의 간격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예산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소비를 하더라도 항상 1번 귤과 같은 만족을 느끼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5가지를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5가지, 자녀가 없는 분이라 하더라도 나한테 내가 가르쳐준다, 내가 교육한다 생각을 하고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가 열심히 살면서 저축을 하는 모습, 부모가 열심히 살면서 가족들을 부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큼 자녀들에게 좋은 경제교육은 없다. 부모가 흥청망청 쓰면서 너 보고는 돈 관리 잘해라, 아껴라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어느 자녀가 그 말을 듣겠느냐라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녀를 가르치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4가지의 경제관념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부모이기 때문에 무조건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물론 부모가 뭐든지 해줄 수 있는 상황이다라면 너무 감사하겠죠. 그러나 이 세상에 정말 모든 걸 해줄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한 경제력을 갖고 있는 분? 뭐 있긴 하겠지만 많지 않죠. 부모의 제대로 된 경제관이 자녀들이 사행성 짙고 투기적인 그런 성향으로 안 흘러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5가지 꼭 명심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자녀가 없다 하더라도 이 5가지를 스스로에게 접목해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